2017년 2월 20일 어이놈 제1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프롤로그 방송 이후 반응이 없었죠? 네, 방송을 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오는지.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미 예견이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는 받진 않는데 근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어떤 분이 제가 뭐 5명을 제가 제 네. 컴퓨터를 엄청 돌려가지고는 5명을 채웠긴 했는데요. 네. 어떤 분이 방송을 켰는데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몇 명이요? 20명이 왔어요. 누구요? 그런 건 네, 얘기하지 말고요. 인천에 어디 그 하람 소프트웨어 업자님이 네. 그렇게 하셔서 그 20명이나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참 지금 이거 거기 후원 받는 것도 아닌데 함부로 언급은 하지 맙시다. 뭐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저희는 분명 녹음은 하나 더 했었는데 아마 날아간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녹음을 제가 하다가 개판이어서 개판이어서 도저히 방송은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네네네. 그래서 미공개 처리를 시키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아침에 모여서 재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30분 먼저 왔는데요. 이분이 30분 늦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 9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9시까지 와서 기다린 거면 말할 자격이 없죠. 근데 피곤하네요. 저분 때문에 30분 일찍 일어났어. 7시 50분에 일어났어. 10시 반에 일어났는데 저는 7시에 일어났어요. 피곤해. 사실 저희가 원래 녹음대로 하면 2시에 때려야 되지만 급하게 녹음 시간을 잡는 터라 쓸만한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도 그래서 30분 일찍 왔다. 앱땡 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아침 뭐 늦었으니. 녹음을 진행을 했는데 아침 녹음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상업단지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도 같이 가고 있는데 제가 무슨 회사원이 된 것처럼 거기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네이버 그린 팩토리에 저는 다니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것까지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직장인데 뭐 얘기하는 터에 그냥 한번 진로 얘기나 해본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주 녹음부터는 조금 가라앉히고 방송이 진행될 거예요. 지난 프롤로그 방송은 어차피 개판이었으니까요. 생방송만 하고 공개를 안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재방송으로 공개를 안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번 화부터는 재방송이 생긴단 말이에요. 팟빵이랑 기타 등등 방송에 플랫폼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방송부터는 팟빵이랑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놓쳐도 편집 노예가 되겠군요. 아니죠. 그냥 방송한 걸 그냥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렌더링 노예. 제 컴퓨터는 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수시로 해주는데요. 네. 데이터가 언제 날아갈지도 모른 채 아주 불안함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제 노트북은 아예 여기가 나갔어요. 이 부분이. 제 컴퓨터처럼 막 데이터 막 날아갈까봐 두렵진 않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본체가 빠개질까봐 두려운 상태예요. 저는 하드디스크부터 일단 가까야 돼요. 저는 아예 들 때마다 조심해요. 네, 수고하세요. 이번 주 어찌됐든 아무 말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이번 주 녹음은 주제는 바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 주제가 한국에는 왜 테마파크가 없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아침 녹음이다 보니까 둘 다 피곤한 상태고. 네, 저희가 그러다 원래 보니까 늦잠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3,000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서로 중간중간에 태클을 걸어줍시다. 3,000보로 빠질 것 같으면. 네, 저 조를 수도 있어요. 이번 녹음도 망치면 저희 한 주를 방송을 못 때려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 주 녹음을 시작하기 앞서서 어디에서 후원을 하는지 들어봐야죠. 제 방송 AY의 컴퓨터 병원에서도 네 약간은 후원을 하고요. 뭐 추후 예정인 네. 아직 후원이 네.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로 멈추도록 하죠. 네. 그럼 2017년 2월 20일 어리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놈들 1화 시작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의 녹음은 제가 중심으로 이끌어서 얘기를 먼저 나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본인 주제니까. 제 주제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앞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네. 거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저희 둘이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게 네.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테마파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드시나요?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로. 네버랜드요? 네. 에버랜드. 에버랜드 잠시만요.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 또 어디가 생각나시죠? 우리의 롯데월드. 롯데월드. 우리의 102층 타워. 아니 롯데월드가 제이 만납니다. 롯데월드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애초에 테마파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긴. 네. 또 마지막으로 어디 생각나시나요? 어린이대공원 놀이파크요. 어린이대공원이요? 네. 사실 이 세 공간은 테마파크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테마파크 덕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테마의 부재 때문입니다. 네네. 사실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 Dreams come true, 꿈이 현실이 된다라는 테마를 갖고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Ride a movie, 영화를 타다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런 테마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왜 한국에는 테마파크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테마파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주요 요소들이 네. 뭐 테마, 그러니까 즉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네. 만들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는 테마파크라고 생각을 해요. 네. 테마파크 하면 테마파크 뜻 그대로 하면 테마는 주제, 그리고 파크는 공원이기 때문에 주제가 있는 공원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쵸? 하지만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로 테마파크 하면 생각나는 곳들이 놀이공원. 놀이공원이죠. 사실 놀이공원들도 테마파크의 일종이에요. 네. 근데 테마파크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기 네, 때문에 그쵸. 저희는 여기서 테마파크를 흔히 말하는 디즈니랜드라든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놀이 시설이 있는 그런 테마파크에 대해서만 얘기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럼 테마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네. 테마파크에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모두가 생각하다시피 테마가 있어야지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아마 반박을 못 할 겁니다. 그쵸. 테마파크인데 테마가 없으면 거긴 당연히 테마파크가 될 수 없겠죠. 두 번째로는 비일상성이라는 조건에 충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네네. 비일상성이란 말은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의미하는 뜻이죠. 네. 사실 테마파크들을 가다 보면 비일상성을 위한 장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따가 얘기 드릴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테마랑 비일상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테마파크가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연출되는 관광시설을 말한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여긴 써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맞죠.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연출되어야지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테마파크다 보니까 저 의미가 맞고요. 가장 대표적인 테마파크로는 역시 네. 쌍두마차 에버랜드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에버랜드가 아니라 그거 거기는 디즈니랜드랑 유니버셜 유니버셜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있겠죠. 제가 그 11월 달에 제가 LA를 다녔는데요. 네. LA를 다녔는데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랑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를 갔어요. 네,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죠. 어드벤처. 네, 근데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거기 딱 떠오르는 겁나 큰데요.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보다 재미가 살짝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여기 삼천포로 빠지지 네, 맙시다. 겨울에 갔는데 네.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겨울이라고 해도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그 방학 시즌이 겨울 방학은 2주밖에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겨울 방학이 2주밖에 안 돼요? 2주인가 1주밖에 안 돼요. 대신에 여름 방학이 3달이고. 아 진짜요? 네. 우리는 겨울 방학이 그나마 길잖아요. 네. 겨울 방학이 길긴 한데 뭐 겨울 방학이라고 겨울 방학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우선은 디즈니랜드는 올해 2017년으로부터 건설이 된 지 몇 년 차가 됐냐면 62년 차예요. 생긴 지. 62년 차예요. 네. 근데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되게 놀란 게 제가 스튜디오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어요. 네.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제가 썼는데 네. 스튜디오 투어 그 프로그램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테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관람차를 타고 보고 그 트레인 같은 걸 타고 네. 그러고 지나가는데 이게 너무 뭐랄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트랙션도 거기 안에 깔려 있었고 그리고 어떤 테마나 이런 거를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데 네. 이게 좋더라고요. 네, 그쵸. 사실 디즈니랜드랑 유니버셜 스튜디오랑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에 테마파크 하면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김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 질문 하나만 네. 할게요. 디즈니랜드에서 제일 먼저 개장된 게 제가 갔던 그 네, 애너하임이요? 디즈니 네, 애너하임이 제일 먼저 생기고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올랜도, 그 다음에 도쿄, 파리, 홍콩, 상하이 순서로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역사 깊은 곳에 간 거네요. 네. 사실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조금 뒤에 생겼지만 가장 먼저 생긴 곳이 디즈니 애너하임입니다. 애너하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 디즈니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LA, 플로리다, 그리고 도쿄, 파리, 홍콩, 그리고 상하이에 있고요. 디즈니랜드에 디즈니 그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랑 큰 회사가 있으면 그 밑에 디즈니 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각각 운영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특수한 게 도쿄 같은 경우에는 그 게이오 전철 회사 아시죠? 네네네. 거기랑 디즈니랑 공동 운영을 하는 체제예요. 특별하게.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롯데리아 같이 네. 뭐 롯데리아도 여러 가지 지점이 있고 지점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쉬운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쉬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같이 LA랑 올랜도는 둘 다 같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곳은 도쿄에 반대되는 오사카에 위치해 있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스튜디오 투어가 LA에만 있어요? 스튜디오 투어 자체는 LA에만 있고 비슷한 놀이기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놀이기구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투어죠. 투어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오사카에 없는 거네요? 오사카에는 저도 정확한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소방관 영화를 촬영하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긴 해요. 아. 근데 따로 스튜디오 투어는 없긴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요. 막 지하철 흔들리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홍콩 대신에 싱가포르에 있고요. 네. 이제 또 원래는 화성에 생기려고 했던 놈이 지금 베이징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지금요. 네,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가지고 2019년인가에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서로들이 이미 경쟁사다 인식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 만들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테마파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랑 대표하는 두 개의 테마파크를 알아봤으니까 테마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테마파크에서는 비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것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우리가 흔히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놀이공원 알바, 뭐 에버랜드 알바, 롯데월드 알바 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올바른 표현은 알바가 아니라 캐스트란 표현이 올바른 캐스트요. 표현입니다. 이 캐스트란 표현은 연극 용어에서 따온 거예요. 네네. 연극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캐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테마파크가 하나의 연극을 펼치는 공간이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연기를 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저기 마이크 오케이. 그대로 냅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금 흔히들 나눠가지고. 말하는 캐스트 알바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캐스트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우선 많은 곳에서 알바 지원이라고 하질 않고 캐스트 모집, 캐스팅 센터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캐스트라고 했으면 오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도 있어야겠죠. 비스럴 아니에요? 네? 비스럴 방문자. 우리가 관광객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테마파크 업계에서는 관광을 하러 온 사람들을 게스트라고 부릅니다.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하는 거죠. 일종의 게스트라고 하면 연극에서 나오는 특별한 네. 사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온스테이지란 표현과 백스테이지란 표현이 있어요. 네. 이 두 개는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온스테이지는 무슨 뜻이고 백스테이지는 무슨 뜻일까요? 치지 마시고요. 온스테이지는요. 네. 스테이지에 있는 거. 스테이지에 있는 거. 네. 언더스테이지. 백스테이지. 백스테이지는요. 대기실 아닌가요?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전 백스테이지가 대기실이라고는 들어봤는데. 온스테이지는 무슨 개념이냐면 게스트들에게 공개가 된 장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잠깐만요. 제가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네. 여기가 물 쏟았어.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여기 장비 있는 쪽 아니에요? 네. 다행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네. 앉아서 말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저 물을 아주 말로 설명을 하셔야지. 네, 크게 쏟았는데 제가 네. 이따 치우겠습니다. 설명을 하세요. 어차피 뭐 안 어차피 뭐 네. 장비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온스테이지는 그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 네. 뒤에 무대 조금 뒤에 크게 말하세요. 네네. 내가 여기 무대 뒤에 있다. 내가 네. 여기 무대 뒤에 있다. 그래서 무대 뒤에서 내가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네. 앞으로 나와가지고 관객들한테 인사를 하고 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네. 거기가 온스테이지고 네. 대기실은 백스테이지
그런 셈인 네. 거죠. 아. 지금 이 녹음으로 따지자면 네. 저희가 이 녹음을 때리고 방송이 나가는 거는 온스테이지에서 이제 방송을 한다라는 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녹음실은 백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네. 그러면 백스테이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들은 다 백스테이지예요. 아 진짜요? 네. 그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때 통행을 좀 통제시키는 경향은 아니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저희가 에버랜드 내에 있는 비밀의 CU를 가려면 아 그쵸 그쵸.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저도 또 몇 번 가가지고 네. 그 라면을 처먹었죠. 네. 네. 근데 거기를 가는 것 자체가 저희는 백스테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그런 것들이 백스테이지의 일종이고요. 네. 또한 놀이공원을 타다 보면 일반적으로 캐스트들이 조정을 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네, 그 안에 저도 항상 궁금했는데 네, 보통 제가 뭐 컴퓨터로 예를 들자면은 네, 제가 할 줄 아는 게 컴퓨터밖에 없어서 네,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고 그 안에 연결해주는 메인보드 같은 게 네, 그 아래 부품을 이용해 가지고 그 공간이 한 1m 정도 되니까 네. 거기 안에다 모터 집어넣고 다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 메인보드 같은 역할을 사람이 그 직접 조정을 하는 건지 네.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솔직히. 사실 그 부분은 놀이기구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논스톱 형식의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조정을 안 하고 기계에서 조정을 하는데 비상시에만 사람들이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뭐 무인전철 그러니까 신분당선을 예를 들자면은 신분당선 안에 기관실이 있어가지고 네. 그 차량 기지에서 그쪽까지 가는 데는 기관사들이 직접 조정하는 반면에 네. 그 웬만하면은 자동으로 운전되는 자동 운전 시스템이니까 자동 운전되는 신분당선을 예를 들 수 있겠군요. 그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상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걸로 제동을 걸고 네. 하니까. 근데 이 여기서 말한 비상 상황은 화재라든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탑승을 하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자면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아 그쵸 뭐 문 열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는 조금 틀리니까요. 그리고 또 백스테이지를 예로 들기에는 딱 적절한 게 여기 마침 있네요. 여기 스피커가 있잖아요. 네네. 스피커의 겉면들은 다 온스테이지라고 보시고 내부에 있는 거는 다 백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빠를 거예요. 네, 네, 좀 편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 4가지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트랙션의 종류랑 그런 걸 따지면 엄청 저희 많죠? 녹음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못해요. 네. 아, 오늘 내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자유 토론을 하는 것 주제부터가 우선 길게 녹음을 때려야 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일단, 테마파크의 비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어들만 알려드렸고요. 네네. 그 외에도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다크라이드라든가 네. 큐라이드라든가 저희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네, 거고 제가 대변을 네. 하자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네. 저게 뭔 소린가 나는 관심도 없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자유토론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여가지고 테마파크라고 하기 위해서 오케이. 네 그래서 비일상성이 뭔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테마파크에서 비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은 용어에서만 끝이 아닙니다. 각종 시설들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와, 엄청나게 네. 기네요. 테마파크. 와, 아니 뭐 저도 뭐 네. 솔직히 뭐 제가
다음 주 제가 제주제인데요. 네. 제주제인데 제주제도 뭐 만만치 만만치 않습니다. 제 이거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저게 뭔 개소리인가 저 자식이 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냐 이딴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비해선 이 주제가 이게 더 낫죠. 이게 편하실 수도 솔직히 있어요. 이게 낫습니다. 이거는 이해라도 되지 막 네. TLC, MLC, SLC 어쩌고 저쩌고 막 이딴 거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그렇게 유출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 TLC, MLC, SLC 솔직히 이따가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잖아요. 컴덕들은 있지. 컴덕들은 알죠. 컴덕들은. 우선은 계속 얘기를 드리자면 테마파크에서 비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혹시 테마파크에 가서 팝송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중음악? 있어요. 대중음악을 실제로 들으셨다고요? 테마파크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저 그 파이널이었나? 네. 불꽃 축제였나? 그때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음악이라서 그런 거고 그런 음악 자체가 테마가 아닌 상황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딱히 없네요. 그 직접 작곡한 음악들은 다 들리는데 생각해보니까 대중음악들은 별로 없네요. 네. 어뮤즈먼트 파크 같은 곳 가보셨나요? 예를 들면 월미도라든가 한국민속촌 내에 있는 많이 그리고 가봤죠. 뭐 거기에는 대중음악들이 들리죠. 네, 들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예요 이게. 오. 왜 대중음악을 틀지 않을까 테마파크에선. 네. 대중음악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상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예요. 네. 근데 비일상성을 주제하는 그런 테마파크에서 일상을 주제를 하는 음악을 튼다? 네. 그런 것은 우선 비일상성을 망했죠, 유지하기 망했죠.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특히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백스테이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상시가 아니면. 비상시 대피할 때 빼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약간 무대 장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유출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것도 네.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거길 나간다는 것 자체가 비일상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디즈니랜드 안에 들어가시면 외부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요? 설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걸 네. 볼 때 밖에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시설은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예로 들자면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네. 그 디즈니 전철을 혹시 몰라요. 볼 수 네.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테마파크인 도쿄 디즈니 시도 못 봐요. 진짜요? 네. 그렇게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디즈니 같은 걸 만들면 네. 외부 건물들도 일정 높이를 넘어선 안 돼요. 진짜요? 다 그렇게 땅 주인들이랑 협약 같은 걸 맺어놔요. 건설을 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 디즈니랜드에서 외부 세계가 보인다? 그거는 마법의 세계라고 주장을 하는 디즈니랜드 측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꿈의 나라가 그런 외부 세계가 보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네. 또 뭐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이걸 예로 들 수 네. 있겠네요. 디즈니에서 일하시는 캐스트분들은 자신의 SNS에서 난 디즈니랜드에서 일한다. 아니면 내가 일하는 디즈니랜드에서 일하는 사진을 올린다.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잘려요? 애초에 금지가 되어 있어요. SNS 하는 게? SNS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디즈니에서 일한다? 그거를 SNS에서는 물론이고 외부에 유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가족들한테는 가능하지만 가족들한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디즈니랜드라면. 디즈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사실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아요. 디즈니 성 아시죠? 화이트. 디즈니랜드의 성 아시죠? 네, 알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 탑이 평행일까요? 평행이 아닐까요? 하나의 탑이 서로 평행이 되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니게 좀 만들어졌을까요? 피곤하네요. 네, 평행이죠. 평행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건 진짜요? 일부러 원근법을 죄송합니다. 조작을 시켜가지고 실제 높이보다 더 높게 보이게 하려고 애초에 높이가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보다 좀 더 크다. 낮습니다. 사실상. 근데 일부러 사다리꼴로 만들어가지고 높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디즈니랜드의 재미 중 하나인데요. 이건 네, 디즈니랜드 곳곳에 숨겨진 미키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예를 들면 피터팬의 모험이란 도쿄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 어트랙션이 있어요. 네네. 거기 위에 보면 깃발이 있거든요. 네네. 깃발의 문양을 해석을 하면 미키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숨겨진 미키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비일상성을 위한 장치기도 하죠. 한번 이런 또 안에 있으시면서 비일상성에 대해서 느껴본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비일시다성이요? 네.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네. 제가 어떤 어트랙션 하나 탔어요. 네. 탔는데요. 맨날 잠깐만요. 소리는 다 녹음되니까 네. 이렇게 돌아요. 맨날 이렇게만 돌아요. 이렇게 돈다고 하면 저 잠깐만. 네네. 너무 돌았다. 이렇게 막 스피만 해요. 스피만. 와. 네. 손 어디 사라졌어? 우선 계속 얘기를 하시죠. 네, 이렇게 계속 스피만 해요. 스피만. 네. 스피만 하는데 시간을요 40분 네. 기다렸어요. 근데 거기 큐 라인을 자세히 보셨나요? 대기하는 라인, 대기 라인? 네, 잘 봤어요. 거기다 패스트 패스도 없어요. 패스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있는 기종이 있고 없는 기종이 있습니다. 와, 그때 제가 딱 에버랜드에서 한 어린이들이 10분이면 달 네. 놀이기구였거든요. 네. 와, 진짜 그 놀이기구를 탈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네. LA 가보면은 솔직히 그쪽은 주장을 안 하시지만은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쪽에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카라고 있어요. 네. 카라고 막 뺑글뺑글 돌고 이런 게 네. 있어요. 그거를 제가 90분 기다려서 탔거든요. 네. 그거는 재밌었어요.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할 만한 가치가 네. 있었는데 그 40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막 뺑글뺑글 도는 뺑글뺑글 돈다고만 설명을 하시면 저는 무슨 기종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뺑글뺑글 돌고 막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놀이기구는 솔직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분밖에 안 태워줬어요. 1분 타려고 40분을 기다린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얼마나 충격에 더 많이 빠졌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게 그게 개장하자마자 바로 간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태워지는 이유가 네. 흔히들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거기에서 몇몇 분들은 테마파크를 정복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모든 놀이기구를 어트랙션들을 타보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솔직히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쪽 같은 경우에는 네. NYM에 그런 패스도 있더라고요. 네. EL 패스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서 호텔에서 파는데 네. 에버랜드 죄송합니다. 디즈니랜드를 그냥 2일 동안 계속 네. 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호텔에서 투숙을 하고 네. 그러는 케이스가 몇 명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가족끼리 하려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일종의 장치긴 하지만 디즈니랜드에서는 자유이용권, 입장권 이런 용어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요. 패스라고 해요.
저희 만약에 티켓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데이 패스포트, 투데이 투데이 패스. 패스포트, 패스포트라고 표현을 해요. 여권이라고 해요. 네, 여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장치인 거예요. 막 네,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비슷한 게 있긴 하던데 네, 저도 그게 까먹었거든요. 네. 솔직히 저는 LA를 저는 놀이기구만 탄 게 아니어서 솔직히 까먹었습니다. 테마파크 덕이시여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약간 환상을 좀 네.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케이스가 몇 건은 있더라고요. 네. 일부러 생각들을 조금 변형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부분적인 조작을 한다던가 원근법을 조작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비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네,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릴 네. 것 같아요. 지금 과거- 우리 자유 토론해야 되는데 36분이에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지금은 너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없어졌지만 우디라든가 그런 캐릭터들이 지나갈 때 네. 그 주인공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면 쓰러지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비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테마파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고 한국의 테마파크가 이제 자유토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저희가 지금 조금 녹음을 늦게 졸렸는데 시작해서 이제 깨어났어요. 네, 자유토론 그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테마파크가 왜 없는가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제 생각은 네. 이래요. 일단은 제가 지금 한덕이잖아요. 네, 저는 한국 덕후예요. 한국 덕후면서 컴퓨터 덕후 이런 네. 걸 겸용하고 있는데 한국 덕후로서 말하자면은 인천광역시 그 영종도 네. 인천공항에 그 제2 여객터미널이 생기면서 네, 제2 여객터미널에서 단 5분이면 갈 수 있는 호텔이랑 네. 테마파크가 건설된다고는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거 루머입니다. 하나의. 아니에요. 그거 확인했어. 그거 그 인천공항 공사랑 네, 그리고 그 어디 그 호텔 그 사장이랑 네.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 계약서 맺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장담을 아시아에서 해보자면 가장 끝까지 큰, 들어보세요. 네. 한 가지 장담을 해드리자면 네. 그거 취소될 각입니다. 왜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테마파크를 유치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테마파크를 유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디즈니랑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었잖아요. 네. 이 두 곳들이 왜 다 안 들어왔냐?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를 해서예요. 삼성이랑 롯데에서 로비를 깠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피해를 입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홍콩에 디즈니랜드가 생길 때 홍콩 오션파크가 망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할로윈 시즌이 되면 홍콩 오션파크를 가기 위해서 네. 유럽 쪽에서 항공을 증편해야 할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로 건재한데 과연 진짜로 한국에 디즈니가 생긴다고 해서 삼성의 에버랜드랑 롯데월드가 망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우선 일단은 뭐 제 생각은 솔직히 영종도가 네. 적당한 무지긴 해요. 뭐 네, 일단은 인천공항이랑 되게 가깝고요. 그리고 영종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네. 영종도의 접근성이 솔직히 조금 향상되긴 했어요. 네. 왜냐면 공항철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오고 그리고 뭐 자기보상철도를 이용해가지고 네. 영종도를 한 바퀴 도고 이런 노선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 솔직히 영종도가 적당한 부지이긴 해요. 항덕으로 봤을 때는 항덕이나 뭐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영종도에다가 짓는다? 뭐 저는 솔직히 동의를 합니다. 영종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도 결국에는 어뮤즈먼트 파크가 될 거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국의 지금 테마파크에 대한 인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하긴 거기도- 그렇죠. 한국은 테마파크를 네, 그냥 아예 뭐 퍼레이드나 이런 거를 네. 그 죽고 싶으세요? 아 괜찮죠? 님이 삐 처리하세요. 삐 처리 안 하면 당신 네. 죽을 줄 알아요. 좀 아니 저 그쪽에서 삐 처리를 넣으시면 되죠.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시간을 아니 몰라서. 이거 그러면 저희 녹음을 잘라서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그쪽에서 삐 처리하는 게 더 빨라요. 그 시간대가 40분대죠. 네. 40분대에 삐 처리한다고. 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계속 얘기를 나눠보자면 나눠봅시다. 잠시만요. 제 미친 태블릿이 진짜 엄청나게 느리잖아요. 아니 그건 네, 기다리고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일단은 그쪽에서 네. 빡쳤던 게 디너글로리치께서 네. 빡쳤던 게 테마파크에서 아이씨 어떤 초딩이 네. 아이씨 테마파크 그 막힘 지려 네. 기음막 지려 막 이랬던 게 네. 씨가 상당히 빡쳐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솔직히 저는 사실 그게 네. 제가 왜 빡쳤었던 거냐면 네. 테마파크 하면 한국의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테마파크란 인식보다 어뮤즈먼트에 대한 인식이 훨씬 좋은 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거를 솔직히 보면서 그 테마파크가 그 김미래 씨나 또 삐처리 41분 때 삐처리 한 번 더 넣으셔야 합니다. 우선 제가 41분 때 여기에 메모해 놓을 테니까 이따가 적으시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41분 때라고 적어 놨으니까 계속 우선 얘기를 하세요. 잠깐 이따 41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40분대랑 그리고 그래서 솔직히 좀 빡쳐 하실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시장에서 뭐 컴덕들도 네. 솔직히 컴덕들도 미친 새끼들이라고 욕만 막지. 네. 솔직히 막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도 네. 있고 뭐 컴퓨터를 왜 꾸리고 지랄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솔직히 좀 그래요. 컴퓨터들도 솔직히 인식이 안 좋은 게 실적이거든요. 근데 네. 컴퓨터도 솔직히 꾸미고 보면요 네. 자동차보다 더 들어요. 어떤 제가 얘기해드린 딴 길로 세지 맙시다. 네, 지금 하람 소프트웨어 저희 지금 사장님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딴 길로 세면 저희 주제 토론 2도 못 해요. 3천만 원 지르셨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어쨌든 테마파크 덕들이 좀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테마파크 덕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실제로 한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주제를 다룬 만화가 나올 정도로 지금 진짜 그 테마파크들도 약간 쿨앤조이 같이 그런 사이트가 그런 있어요? 거는 아니고 카페가 네이버 있긴 카페. 있는데 거기서도 한국에 왜 테마파크가 없을까에 대해서 고찰하는 만화가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라면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도 하나의 덕질 총 3개의 덕질이죠. 네. 저도 3개의 덕질로 하는 네. 사람으로서 하나는 컴덕, 하나는 항공덕, 하나는 서현지덕. 네. 어쨌든 3개 덕질하면서 그게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상당한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에 왜 테마파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에버랜드랑 롯데월드의 덕이 상당히 큽니다. 왜요? 에버랜드는 시작 자체가 우선 테마파크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뒤에 와서 어뮤즈먼트 파크화되고 네. 롯데월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뮤즈먼트 파크죠. 네. 이 두 곳이 테마파크 이척을 합니다. 지금 계속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왜 이 두 곳이 테마파크가 아니라 어뮤즈먼트 파크냐
라고 물으시면 가장 기본적인 게 테마성이 없어요. 네. 이 제가 아까 말했던 만화를 쓰셨던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테마가 없어서 탈이고, 그리고 롯데월드는 각 존에 테마가 있는데 다 따로 놀아서 탈이고. 아 솔직히 약간 디즈니랜드 같이 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좀 생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지도 네. 못하는 캐릭터들이고.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에 한번 바꿨었죠. 차라리 약간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라에몽 제작됐죠. 네. 도라에몽은 일본 애니고요. 네, 도라에몽이나 아니면은 뭐 안녕자두야 네. 이런 캐릭터들이 그 에버랜드랑 제휴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10월에 맺어가지고 서울랜드에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진짜요? 실제로 코코몽이라든가 그런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실패를 했죠. 아예. 지금은 아예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서울랜드는 그렇죠. 당장 폐장한다 해도 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그 완전 망했지 그리고 않아요? 거의 망한 상태죠. 반망 상태죠. 아 거기 그러면은 뭐 파산 신청이나 했나?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테마파크가 저희가 애초에 생겨났을 때부터 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방금 말하신 거를 테마파크화 시킨다고 한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테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테마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뽀로로나 네. 짱구는 일본이죠. 네. 뽀로로나 안녕자두야나 네. 이런 또봇이나 이런 네. 캐릭터들이 많은 그 테마파크화 됐을 때 뭐 솔직히 저희도 뭐 뽀로로 봤고 네. 뭐 코코몽 봤고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뽀로로나 코코몽 본 시대에서는 네. 뭐 이런 데에서 좀 애호감 네.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대로 하자면 수입 자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는 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수입층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 그렇게 만든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연령층은 관광객 게스트 연령층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10대. 아니죠. 10대도 아니죠. 아, 어린이들이 많이 오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면 오지 않을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하자면 여기는 결국에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전 연령층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은 물론이고 네. 10대, 20대, 30대 더 크게 봐서는 40대까지 고정적인 아 40대가 아니라 네. 그 우리 그 60세도 생각합니다. 40대, 50대, 60대 심지어 60대 안에서도 고정적인 입장 게스트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자면 거기서 60대가 늙어서도 계속 올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지속적인 발전이 네. 될 수 있는 네. 구조인데 만약에 방금 얘기하신 테마파크를 테마파크화 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고정적인 게스트들은 많이 없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실제로도 에버랜드에서도 같은 행사를 했지만 연령층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밥이라든가 그런 걸 만든 곳이 있었는데 결국엔 망하고 없어졌죠. 그렇죠. 그걸 봤을 때는 저는 아마 그거는 쉽게 발전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테마의 부재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테마가 뭐 하나 정확히 잡혀져 있다면 외부 캐릭터를 안 들여와도 돼요. 네. 외부 캐릭터를 안 들여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오션파크인 거죠. 네.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아니면 후지큐 아일랜드도 그 귀신의 집 테마를 잘 완성을 시켜서 네.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근데 이에 반면에 에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는 고정적인 입장객은 있어요. 네. 근데 테마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테마파크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테마가 제일 큰 문제는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가장 마지막에 생긴 놀이기구가 언제 생긴 거예요? 썬더폴스 썬더폴스 그게 언제 생긴 거죠? 2016년이었던가 5년이었던가. 2015년이죠. 네. 그리고 또 가장 기억나는 새로 생긴 그거 이전에 가장 먼저 생긴 게 뭘까요? 티익스프레스. 가장 나중에 티익스프레스. 티익스프레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생긴 지 약 10년째입니다. 하긴 SKT 네. 시대니까 언제죠? 그러면 저도 2008년인가 2007년에 네, 새로 그러니까 생겼습니다. SKT. 그걸로 얘기를 하자면 쉽게 말해서 제투자가 빨리빨리 안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 도쿄 당장 네. 도쿄 디즈니만 예를 들어도 작년에 하나 새로 생겼는데 네. 올해도 지금 또 테마 확장을 지금 계획 네. 중에 있습니다. 네네. 작년에 분명히 그리고 또 지속적인 공연도 재투자를 진행을 해요. 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야간 퍼레이드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2년 전에 라푼젤 테마를 새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야간 네, 퍼레이드에서. 그리고 2년 만인 올해 여름에 또 신데렐라 테마는 리뉴얼 계획 중에 있고 네. 미녀와 야수 겨울왕국 테마를 새로 투입을 시킵니다. 하긴 네. 겨울왕국 같은 경우 워낙 히트를 얻은 거라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져요. 아. 그리고 주간 퍼레이드도 마찬가지로 길면 5년, 짧으면 2, 3년 만에 한 번씩 바뀝니다. 네네. 지속적인 리뉴얼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이에 비해서 지금 에버랜드의 모든 퍼레이드들은 시즌 메인 퍼레이드랑 그냥 메인 퍼레이드랑 메인 야간, 주간 다 포함해서 10년을 안 넘은 게 없어요. 다 10년은 기본적으로 넘었고 네. 메인 야간 퍼레이드는 15년째입니다. 지금. 아니죠. 15년을 넘겼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 얘기가 뭐냐? 퍼레이드에도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네. 거죠. 공연들에도. 네. 그나마 최신 공연이라고 하면 판다 들어오고 나서 그나마 잘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러바오의 모험이랑 공연이겠죠. 뮤지컬. 네. 그 정도가 그나마 최근에 된 거지. 퍼레이드들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안 넘은 게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네. 기존의 전성기 시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네. 2006년에는 퍼레이드가 꽉 차 있었어요. 네. 퍼레이드 연기자분들이. 네. 근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점점 인원이 줄어듭니다. 잘렸죠. 거의 인원을 감축을 시킨 거죠. 네. 에버랜드 측에서.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원래 4개였던 테마가 네. 3개 테마로 진행을 되고 있고 네. 야간 퍼레이드들도 퍼레이드 플로트가 하나가 삭제되고 추가된 게 없습니다. 네. 이 얘기는 재투자를 하긴커녕 오히려 더 없애고 있는 거죠. 네. 이 말이 뭐냐? 지금 에버랜드 측에서는 재투자를 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재투자 텀이 너무 긴 거죠.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네. 한국의 사계절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그쵸. 아무래도 여름에는 비가 겁나 많이 오고 겨울에는 겁나 춥고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테마파크가 재구시를 못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네. 이 두 가지 문제는 근데 옆 나라도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옆 나라요? 북한이요? 뭔 소리예요? 거기 윗나라고. 일본이랑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계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엔 더 추워요. 네. 여기보다. 근데도 지금 테마파크 붐입니다. 중국만 해도. 네. 이 얘기는 뭔 뜻이냐? 사계절을 핑계로 안 짓고 있는 거죠.
사계절을 많이들 핑계를 대는데 사실 사계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속적인 입장객을 유치를 해낸다면. 네. 근데 그러질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쪽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셔야죠. 저만 너무 얘기하는 감이 없지 않나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아니 그냥 왜 없는 것 같다 이런 거 아니 얘기하시면 저는 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땅덩어리도 문제고 땅덩어리가 너무 고산지대여가지고 솔직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땅덩어리가 일단 뭐 고산지대인데 뭐 산 팝니까? 산 파가지고 뭐 한 뭐 12kg짜리 부지 지어가지고 막 짓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또 결과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접근성이 우리나라 접근성이 안 좋다. 너무 떨어져요. 왜냐면은 자 제가 강남역을 예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역을 예로 들어보면요. 네. 얘기를 계속 하세요. 아 잠시만요. 저도 지하철 좀 끊어보고요. 네. 빨리. 우리나라가 인천공항이죠.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잠시만요. 인천국제공항 우리 타처리를 이용해 봅시다. 네.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강남역까지 간다 칩시다. 네. 강남역. 계속 얘기를 빨리빨리 하셔야지 저희가 텀이 길게 안 생깁니다. 강남역까지 간다 하더라도 네. 지하철로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네. 강남역은 한국의 도심 네. 가장 큰 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기흥 인천국제공항역에서 네. 기흥까지 간다. 네. 기흥이요? 네. 네. 전대 에버랜드역까지 간다. 왜 안 가요? 네. 2시간 54분이 걸립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거는 도쿄 디즈니도 비슷한 게 도쿄 디즈니는 실제로는 치바현 마이야마시에 있습니다. 네네. 마이야마시랑 도쿄역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도 꽤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3-40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 도쿄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까지도 시간이 꽤 걸려요. 네. 이걸 생각하자면 그다지 크게 테마파크로서는 접근성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접근성이 뭐 40분 뭐 이런 게 걸리지만은 네. 우리나라 지하철 시스템 보면은 this stop is 뭐 정자 네. 막 이렇게 하고 뭐 환승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네. 건 맞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테마파크나 이런 걸로 봤을 땐 네. 네. 솔직히 우리나라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제가 뭘 띄우고 있냐면 에버랜드네요. 제가 에버랜드 측에서 네네. 에버랜드 측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문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때 네네. 문의를 했던 게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겨울 시즌의 공연의 부재. 네. 이걸 문의를 했더니 연기자의 공연보다는 빛이나 눈을 활용한 콘텐츠 위주로 에버랜드가 채워집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실제로도 그렇겠지만 에버랜드에 공연을 보러 가는 게스트들도 많아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 그렇죠. 지금도 그래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 시즌에 아무런 공연 같은 게 없다? 있긴 있어요. 실제로 네네. 러바오의 모험이 축소돼서 진행이 되고 네. 뭐 매핑쇼 같은 게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겨울 시즌의 공연이 매우 부족하다? 이 부분은 엔터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흠이 그쵸, 될 그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랜 기간 같은 공연이 진행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무런 답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자면 아직 새 공연을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도쿄에 가보면 비 오는 날 야간에도
퍼레이드가 진행이 돼요. 네. 특별하게 제작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측에서는 에버랜드 측에서는 공연이 취소 공연 경우에 비가 전시기 접촉될 때 전기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도쿄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들은 솔직히 에버랜드 측에서 주의만 하면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실제로 제가 거기서 진행이 되는 야간 퍼레이드 물라이트 퍼레이드를 진행하란 말이 아니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처럼 에버랜드 측이나 롯데월드 측은 그나마 재투자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 네. 에버랜드는 재투자가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겨야겠네요. 네, 네. 다음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어뮤즈먼트 파크들은 테마파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얘기를 해보시죠 이번에. 아니 저 생각은 딱 이래요. 네. 어뮤즈먼트 파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뮤즈먼트 파크는 일단 정확한 캐릭터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네. 캐릭터가 잡히지 않고서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할 것이며 네. 솔직히 제가 경영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테마파크는 결과적으로 캐릭터나 퍼레이드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테마파크는 그런 게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테마파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전부 다 놀이기구만 이용을 하는 건데 네. 테마파크가 정식적으로 유치가 된다면은 그 사용자들의 그 어찌 보면은 그 요구 조건을 잘 네. 수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고객이 없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명언이 있어요. 네. 고객의 그 정확한 요구 조건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의 뭐 분석 리포트나 네.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지. 그렇게 파악을 해야지. 이거 같은 게 뭐 배째라는 식으로 우리는 모른다. 배째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에버랜드 측에서는 이거를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네. 테마가 일단 정확하게 잡혀야 되고 그리고 고객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저는 네.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얘기를 하신 게 테마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테마의 확립 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라.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고객의 오피니언을 파악해야 이거죠. 니즈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 두 개를 파악해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솔직히 저 같은 경우 컴퓨터 네. 그 제가 강조를 하지만은 컴퓨터도 솔직히 여러 가지 리뷰를 네. 제품을 리뷰해보고 그러는 사람이기도 해요. 네. 여러 제품을 리뷰해본다 했을 때 여기서 AS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데 솔직히 여기서 제가 가장 느낀 게 고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요. 네. 고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전혀. 그쵸. 기업은 언젠간 망해요. 기업은 언젠간 망하는데 고객이 있어야 돼요. 네. 고객의 요구 조건을 고객이 없으니까 망하게 된다. 이걸. 네, 고객의 요구 조건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네. 고객은 망합니다. 컴퓨터는 아니야. 테마파크는 결국엔 망하게 되겠죠. 망합니다. 모든 기업의 공통 특징이에요. 네. 저는 그 생각이 가장 크게 많이 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선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 캐릭터를 너무 자주 바꿉니다. 네. 지금 40주년이 이제 막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올해로 41년 차라고 칩시다. 네. 근데 이 41년 차 동안 메인 캐릭터가 4번 바뀌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파미와 랜디. 3번 바뀌었네요. 바뀐 걸로만 따지면. 네. 첫 번째는 파미와 랜디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킹코와 콜비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라션 라이라가 있었고 아... 이 캐릭터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사자 캐릭터.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니 라라가 들어왔거든요. 이 4캐릭터가 각각 다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 다른데 이 4캐릭터를 다 너무 많이 바꾼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네. 그쵸. 캐릭터를 하나만 쭉 해서 이어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메인 캐릭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50주년 되면 5번째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에버랜드의 현실이에요.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테마파크라면 테마파크다 하면 딱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어야 될 걸 아니에요. 솔직히 당장 롯데월드만 해도 너구리 캐릭터 갑자기 로티롤이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당황을 했는데 그렇지만 하지만 로티롤이도 생기고 나서 25년이 지나 27년 차인가 그래요. 네. 롯데월드가. 네. 그런데도 아직 로티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에버랜드는 이에 비해서 너무 자주 바꾼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일단은 제가 하나 반박을 하자면은 네. 그 전기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네. 있잖아요. 전기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그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 12V를 이용한다는 건데 배터리 12V 그 전기를 이용한다는 건데 12V 전기가 그 감전 사고가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전부 다 감전 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네. 비가 오는데 아주 잘만 운행하잖아요. 130km를 막 주행하시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뭐 이거 같은 게 그냥 개소리고요. 네. 결과적으로 에버랜드 측에서는 이거를 아예 발전시킬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컴덕으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고 날 리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12V 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네. 지금 현재 에버랜드 측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퍼레이드 네. 자체는 전구 자체가 외부로 돌출이 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필라멘트 있는데 쪽에 감전이 될 수 네. 있다.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건 지금 많은 분들은 제가 무슨 화면을 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퍼레이드가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비가 올 시에 진행을 하는 야간 퍼레이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애초에 전구 부분을 감추는 방식으로만 해도 이렇게 밤에 진행을 할 수 있는데 LED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안쪽에다가 LED를 집어넣고 네. 그리고 이 바깥쪽 그러니까 이 천장 안쪽에다가 네. 또 여기 그 백라이트 LED 그러니까 약간 좀 전구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전혀 감전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저가 봤을 때 없어 보이는데 그쵸.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LED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안쪽에 일단은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네. 방수 진행도 확실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무리 방수 처리나 뭐 네. 이런 플라스틱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은 저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제 성측이 제 소견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저녁 어두운 상황에서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인한 안전사고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아니 그러면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네. 해요. 이 부분 자체가. 왜냐면 에버랜드는 경사를 평평하게 다른 네. 테마파크랑은 다르게 산을 깎은 게 아니라 산 그 자체를 살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 과거에는 입장구 쪽에서 퍼레이드를 네. 진행했던 네.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경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대체 퍼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는 위치도 있는데 거기를 전혀 생각을 안 했다? 그 부분이 저는 의문이 드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솔직히 근데 이게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 모터로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만약 전기 퍼레이드 모터로 플로트의 내부 시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기 모터로 간다 하면은 전기 모터가 한 뭐 정확히 한 2000rpm 이 정도로 네. 간다 하면은 충분히 뭐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체인 같은 거 달면은 네. 솔직히 뭐 멀쩡할 것 같거든요. 그럼 뭐 전기차들 그 비속에서 달릴 때 다 미끄러집니까? 다 안 미끄러져요. 네. 전혀 안 미끄러져요. 그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그 고무 타이어 네. 그거 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왜 전기차들이 뭐 솔직히 모터가 좀 셉니다. 전기차들 한 45kW 정도 돼요. 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전기차 모터가 어쨌든 센 건 알아요. 네. 뭐 그런 모터 쳐 박아다 가지고는 달리면 되는 거지. 아니 뭐 그러면 뭐 전기차들 한 100km 막
아마 130km였나 140km였나 네. 어쨌든 그 정도 달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들 그 주행 가다가 아 오늘은 비가 오네 아 우리 플랫악셀을 발라야지 그럼 100km로 가는데 갑자기 네. 그냥 확 다 미끄러지는 아무 거예요. 말 하지 마시고 30km에서 다 미끄러지는 거야. 주제에서 벗어나지 아, 맙시다. 저는 이거 좀 반박하려고. 네.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에버랜드는 재투자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플로팅 장비가 네. 이렇게 좀 모터가 약해서야 솔직히. 에버랜드 경사가 네. 의외로 높거든요. 네. 한 10도 정도 돼요. 네. 나 그때 걸어갈 때 진짜 죽을 뻔했는데. 네. 아니 솔직히 그 어기를 통과할 정도면은 솔직히 좀 모터가 조금 세단 네. 얘긴데 뭐 미끄러지거나 이러면 체인 나면 되는 거고. 네. 솔직히 그런 근데 건데 좀 내리막길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쵸. 퍼레이드 아니면 브레이크 루트 중에. 브레이크 압력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뭐 유압액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던가. 퍼레이드 루트 자체에서 네, 좀 미끄러. 특별한 경우인데 이것도 네,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 그것도 아주 큰 경사로 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이거에. 제 생각도 그래요. 아마 어쨌든 지금 여기 이것도 너무 벗어난 것 같은데 우선 다시 주제로 돌리자면 네, 롯데월드는 주제가 우선은 세계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매직 아일랜드가 전혀 맞추지 못합니다. 네. 매직 아일랜드가 어딘지는 아시죠? 그 밖에 있는 거. 네. 거기는 세계는커녕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이로 삼형제가 노답 삼형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으로 먹여 살릴지 모르는데 테마파크로 봤을 땐 노답 삼형제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저도 기업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 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긴 네. 합니다. 기업의 가장 큰 기본이 네.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적으로 이런 부분이 근데 좀 더 그렇게 다루겠다. 생각을 하면 오히려 지속적인 재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지속적인 재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들어오는 수익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새로 생긴 것을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속적인 수입은 당연하고 새로 생겨날 때마다 오는 사람들도 많아질 텐데 재투자를 안 한다? 이건 핑계인 거죠, 엄연히 따지고 그쵸, 보면. 그쵸. 그리고 롯데월드는 재투자를 자주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아메 25주년 때도 새로운 야간 퍼레이드를 시작했었고 네. 작년에 할로윈 시즌 때 대박을 터뜨렸죠. 네. 그리고 올해 초에도 신규 어트랙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게 있죠?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정확한 놀이기구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잘 지금 한번 찾아보죠. 롯데월드 신규 어트랙션. 네. 저도 이걸 커맨드 롯데월드는 자주 스페이트예요. 롯데월드 신규 어트랙션만 찾아봐도 네. 아마 나올 텐데 신규 어트랙션 플라이벤처가 지속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VR 어트랙션을 처음 만든 것도 VR이요? 네, 진짜? 진짜 VR? 네, VR이요. 그막 프렌치 레볼루션이랑 이렇게 막 그리고 흔들리고? 자이로 드롭에 VR 기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진짜요? 네. 막 흔들리고 막 이래요? 소리는 아니, 당연히 들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프렌치 레볼루션을 타고 있을 때 VR을 끼고 자이로 드롭을 타고 있을 때 VR을 끼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서 뭐 이상한 뭐 영상이 나온다. 네. 사실 한국 원래 외국에는 있었지만 한국에 이걸 들어온 건 처음인 것 롯데월드가 같아요. 처음입니다. VR 그리고 기술이 에버랜드가 뒤늦게 따라하기 시작했죠. VR 우주 기술- 관람차 네. 테마라든가 그런 걸. VR 기술이 뭐 솔직히 저도 컴덕이지만은 VR 게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을 때 VR 기술이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들어온다. 솔직히 좀 기술의 좀 발전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도 이런 네. 것도. 아예 좀 근데 네. 이것도 한국에서 늦게 들어온 거지 외국엔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느껴지려온 거죠. 제가 만약에 디즈니랜드였다면은 VR을 직접 시연을 해보던가 네. 사장이 오너였다면은 VR을 직접 시연해 본 다음에 VR 괜찮다. 네. 저도 뭐 VR을 직접 써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VR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네. 이거 이렇게 끼고 있어야 되는 거는 솔직히 사람들이 어떠한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끼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생겨난 문제가 회전율 문제입니다. 네. 대신에 생겨난 게 회전율이 느려졌어요. 무지막지하게. 근데 VR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도입이 된다. 오케이. 리뷰어로서 생각했을 때는 오케이. 근데 사용자 VR 이 VR에 여기 끈이 있어요. 네. 이 끈이 그냥 고무에 그냥 뭐랄까 저런 줄이거든요. 네. 줄인데 이 줄이 버틸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거- 실제로 버팁니다. 그건 이걸 막 이렇게 해도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네. 그러면 다행이네. 근데 대신에 회전율 문제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죠. 기존에 예를 들어 40분이었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 네. 40분은 훨씬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VR을 착용하고 벗는 시간 때문에 네. 회전율은 그만큼 느려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재투자를 한다는 그러면은 거죠. VR 그 시연할 때 장비를 줘요? 네, 이런 미리 탑승하기 전에 끼게 하긴 합니다. 대기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이런 거를 여기다가 여기 이런 장비들을 네. 여기다 이렇게 꽂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꼽던가 네, 이렇게 해요? 네, 실제로 그럽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VR 같은 경우는 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요? 네, 안에 미리 장치를 해두고 탑승하면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걸로 제가 휴대폰이나 압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놨구나.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큘러스 좀 당기긴 한데 네, 오큘러스나 이런 거 끼면은 그 USB 샌더가 있어요. 네, 자이로 드롭에다가 컴퓨터를 한 대 설치해 놔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는 이렇게 시연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네, 어쨌든 재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이걸 하면은 봤을 낄 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자이로 드롭에서 끼고 빼고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저는 제 생각도 좀 그렇긴 한데 이런 형태면은 오케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네. 재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투자 부분에선 욕을 듣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 VR이나 이런 기술은 솔직히 저도 좀 감탄한 기술이긴 하기 네. 때문에 솔직히 좀 상당히 롯데월드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로윈 시즌에도 네, 호평을 얻었었죠. 네, 그렇죠. 이처럼 지속적인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좋아요. 네, 대신에 테마가 너무 따로 놉니다. 네, 이 부분을 진짜 확실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두 테마파크 둘 다의 문제겠지만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후원을 받으면 돼요. 네. 그럼 이 후원을 받으면 어떻게 이 후원을 한 광고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쿄 디즈니의 방식을 그대로 들여오면 되겠다. 네, 그게 제 입장입니다. 네, 도쿄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어트랙션 간판 같은 곳에 그 어트랙션을 제작할 때 후원을 해준 회사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대신에 너무 크게 침범은 하지 않는 그쵸, 상태에서요. 침범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좀 더 고객한테 네. 좀 더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끝부분에 네. 그냥 조그만 플루티카 하나에 로고를 박아줍니다. 제가 잠시 보여주자면 약간 그러면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또 이거 네. 써야 돼. 네 계속 이렇게, 빨리 얘기.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네. 여기에다가 뭐 이 간판 하나 이렇게 걸고 네. 이렇게 간판 하나 걸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걸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뺀다 이런 얘기죠. 네. 제가 지금 사진을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사진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우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세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약간 OEM 마케팅이나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코모예요? 네 도코모랑 유니시스 쪽에서 각각 다른 퍼레이드를 도코모 탔네. 후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사실
이쪽에서는 수입은 계속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크게 침범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후원을 받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카페이 하나인데 도쿄 디즈니네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그맣게 메이지 로고를 박아줬습니다. 네. 이게 뭔 뜻이냐면 메이지에서 후원을 해준다 이 얘기거든요. 솔직히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이걸 매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매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로고를 크게 박을 필요가 없어요. 작게 박아도 돼요. 네. 어쨌든 후원을 받아서 놀이기구의 그 놀이 어트랙션이나 엔터테인먼트 앞부분에 로고를 찍어준다. 이 부분이 저는 상대적으로 오케이. 나을 거라 보는 거죠.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쯤에서 우리 녹음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15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10분 정도 90분이면은 1시간 반인 거죠. 네, 제 렌더링 컴퓨터가 고생을 받겠군요. 네. 15분이면 되는데 고생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헬게이트 시게이트 미안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자면 저는 차라리 이렇게 테마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느니 차라리 임시 휴업을 해가지고 내부를 리뉴얼 아니면 테마별로 천천히 순차적으로 리뉴얼 작업을 거쳐가지고 진정한 테마파크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자면은 보통 지하철이나 이런 걸 네. 옮길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3호선이나 5호선이나 내가 만약에 5호선 전철을 네, 로뎀이 창원에 있거든요. 창원에서 5호선을 차량 기지에 옮긴다. 야밤중에 움직이는 거예요. 차라리 야밤중에 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야밤으로만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테마파크화를 시키려면 전체를 한 번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수입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정수입은 고정적이되 리뉴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애초에 테마를 하나를 고정을 시키고 네. 그 테마에 맞게 부분씩 리뉴얼을 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그쵸.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에버랜드 측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에버랜드가 뭐 돈이 네.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돈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돈 할 수 많을걸요? 있습니다. 왜냐 삼성전자에 스폰이 받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삼성 갑자기 왜 거기 삼성물산. 삼성 거기 옷 거기 실 제이모직. 네, 제일모직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솔직히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리뉴얼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할까요? 사실 아무리 그 비용이 부족한다 해도 그 정도는 비용이 부족한 건 아닐 거예요. 사실 그냥 스폰을 받으면 되지 솔직히.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올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게 아마 생각일 거예요. 이 네. 사람들의. 근데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테마파크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만 있어도 이 정도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저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에버랜드랑 롯데월드 측 둘 다 고정적인 테마를 만들고 따로 놀지 않는 선에서 리뉴얼을 진행을 해야 한다. 이게 아마 저랑 이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분이 아니랑 AY님도.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정도로 엔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AY님? 피곤했어요. 피곤했다고요? 저 지금 졸려요. 저도 졸려요. 자고 싶어요. 자는데 네. 또 오늘 또 해야 돼요. 사실 브로드캐스팅. 그럼 어떤 얘기를 나누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까? 뭐 기업적인 얘기도 좋았고 네. 기업은 저도 워낙 잘 알고 있었으니까 네. 기업이나 이런 것도 좋았고
괜찮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재밌게 네.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니 저희도 얘기를 해야죠. 네, 왜 그쪽에서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사실 이런 얘기를 네.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주자주 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카페에서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정보나 뭐 이런 걸 한다 이 얘기시죠 한마디로. 정모까지는 아니어도 얘기를 지속적으로 나눕니다.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간에. 네.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전에 김혁이라고 대표가 계시는데 네. 그분께서도 한 팟캐스트에 나가서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것만 보고도 알 수 네. 있는데 청소년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다? 어, 그것도 참 신선합니다. 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도 많지만 실제 공식 석상에서는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테마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실제로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수면 위로 드는 것만 해도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기분인 거죠. 네. 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원하는 주제로만 갔다 보니까. 일단은 뭐 약간 아무 말 대잔치 네. 느낌이 있었지만 하지만 전보단 낫죠. 네. 어떠한 주제 안에선 계속 얘기를 네. 해나갔으니까. 일단은 저희 다음 주제는 제 주제예요. 네. SSD. 네. SSD 좀 그 소비자분들에게 좀 더 좀 잘 고를 수 있는 방법. 요새는 좀 더 SSD가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SSD에 대한 종류, SSD에 대한 뭐 메모리 칩, 뭐 SSD랑 뭐 컨트롤러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준비를 안 해도 한 네. 시간은 떠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AY와 디너글로리가 진행하는 어리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놈들. 네, 어인놈의 그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2월 20일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래. 즐겨찾기와 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팟빵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저희를 먹고 살립니다. 이상 AY와 디너글로리의 어이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시다. 와. 이상 이 방송은 이 방송은 AY의 컴퓨터 병원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힙니다. 다음 주에 뵙시다 여러분. 빰.